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안녕하세요. 해커스 탭스 청의 강로사입니다. 여러분들과 이렇게 12월 탭스 적중 예상 특강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자, 이거 강의 들으시기 전에요. 여러분 해커스 영어 홈페이지 꼭 들어가셔가지고 문제 다운받아서 미리 먼저 풀고 와서 강의 들으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강의만 들으시면은 훨씬 효과가 떨어지니까 꼭 문제를 풀어보고 오셔야지 되겠어요. 자, 그러면 바로 파트 1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은 뭐 하는 파트죠? 여러분들한테 한 개의 문장을 드릴 거예요. 그 하나의 문장에 어울리는 답변을 찾으시는 그런 파트가 되겠습니다. 10문제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파트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바로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는다라는 점이에요. 여러분들한테 1, 2초만 더 줬어도 풀 수 없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정말 obvious한 그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문제는 생각할 시간을 너무 주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당황해서 어떡하지 모르겠어 하고서는 탁 찍었는데 잘못된 답으로 선택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빠르게 답을 찾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하셔야지 되겠어요.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단어는 awful이에요. 자, 끔찍한, 지독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발음은 awful 이렇게 들릴 겁니다. 자, 이런 어떤 포지티브하거나 네게티브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용사는 여러분들이 외우실 때 그 좋다, 나쁘다 하는 그 느낌까지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면 아주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리스닝은 순간적인 판단이 늘 중요하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떤 단어를 딱 맞닥뜨렸을 때 정확한 뜻이 기억이 안 나더라도 이 단어가 좀 안 좋은 의미였어 라는 그런 느낌이 생각이 나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자, 두 번째 보시면 나와 있는 단어는 바로 sore입니다. 자, 이거는 아주 대표적인 감기의 증세죠. sore throat 할 때 그 sore를 의미하는 그 쓰라린이라는 뜻이에요. 인후통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자, 이 단어를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늘 얘기를 하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이렇게 생긴 단어입니다. 자, 이 아이는 급등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이렇게 뭔가가 치솟는 거죠. 자, 그런데 발음을 볼까요? 바로 sore입니다. 자, 이 아이랑 둘이 발음이 같아요. 자,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바로 동음이의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동음이의어는 여러분들이 소리로 구별은 불가능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앞뒤 문맥을 여러분들이 보고 어떤 단어로 쓰였는가 하는 걸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겠어요. 또 하나는 형용사고 하나는 동사이기 때문에 결코 서로 헷갈릴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사용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구별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발음이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해드렸어요.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바로 풀어보도록 하죠. Number 1. I have a really awful headache. 자, I have a really awful headache 그랬어요. 정말 머리가 너무 아파요 라고 얘기하는 본인의 어떤 병증이라던가 일반적인 사실에 대해서 전달을 하는 평서문이죠. 자, 이 머리가 아파요에 직접적으로 응대를 하는 그런 답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번부터 들어볼까요? A. I can see your point. 자, I can see your point 하면은 뭐예요? 일리 있어요. 당신 말에 일리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지금 머리가 아파요 라는 말이랑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그런 답변이 되겠죠. 자, B번 들어볼까요? B. Drink water for a sore throat. 자, drink water for a sore throat 라고 얘기를 했어요. 목이 아플 때는 물을 드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목이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두통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역시도 오답 처리 여러분들이 금방 하실 수 있겠죠. C는요? C. That's what I mean. That's what I mean. 무슨 얘기죠? 그게 내 말이야.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 얘기야. 내 말이 그 말이야 라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상대방이 본인의 어떤 병증, 특히 두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답변이라고 볼 수 있겠죠. D 들어보도록 하죠. D.
You've been working too hard. 자, you've been working too hard 라고 얘기했어요. 넌 일 너무 열심히 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일을 열심히 하면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래서 두통이 생기거나 뭐 편두통이 생기거나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죠. 그래서 직접적인 응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답변이 되겠습니다. 정리해 보도록 하죠. 어떤 사실을 전달하는 평서문이에요. 사실의 내용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병의 증세가 되겠고요. 자,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응답을 찾아주시는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headache라는 거는 전형적으로 우리가 너무 열심히 일을 하거나 스트레스풀 하거나 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직접적 응답 D를 여러분들이 답으로 골라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2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2번의 단어는 slip in 이라는 표현이에요. slip in 이렇게 발음이 날 겁니다. 자, slip in 하면은 이제 늦잠 자다라는 뜻이 되겠어요. oversleep처럼 사용이 될 수가 있겠네요. 2번 문제 바로 들어보도록 하죠. Number 2. Have you seen Jane? She hasn't arrived at work. Have you seen 했어요. Have you seen 봤니? 하고 물어보는 거죠. 제인이라는 사람이 있나 봐요. 너 제인 봤니?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물어보는 이유에 대해서 그 뒤에 밝히고 있죠. She hasn't arrived at work 그랬어요. At work는 우리 직장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출근을 안 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유까지 두 개의 의미를 더해서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응답을 하는 답변을 찾아봐야 되겠어요. A부터 보도록 하죠. 제인 봤니? 제인이 출근을 안 했네. A. No, but I'll send her a text. No, 못 봤어요 라고 여기에 대해서 직접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출근을 안 했다고 하니 but I'll send her a text. 내가 문자 한번 보내볼게 라고 이야기하는 A부터 바로 답변이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시험장 가가지고 A부터 답변이 탁 나오면 이만저만 당황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A부터 답이야? 어떡하지? B, C 좀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많은데 자신감을 가지세요. A가 답인 경우도 너무 많잖아요. 그죠? 자, B번 들어보도록 하죠. B. She usually sleeps in on her days off. Day off 뭐죠? 바로 일 안 하는 날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녀는 휴일에는 일반적으로 늦잠을 잡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지금 이 여자는 좀 출근을 하지 않았다. 휴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직접적으로 응답이 되지 않겠네요. C. I often see her on weekdays. On weekdays, 평일에요. 그죠? 평일에 나는 보통 그녀를 종종 본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오늘 출근을 안 해서 제인 봤어? 라고 물어보는 이 상황은 어울리지가 않고요. D번. D. She went to work today. 자, she went to work today. 그녀는 오늘 일하러 갔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굉장히 뭔가 좀 관련이 되어 보이는 단어를 이용해서 만들었지만 오답에 지나지 않겠네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have you seen Jane 했어요. 의문사가 없는 일반 의문문에 플러스 왜 이 여자를 봤느냐라고 물어보냐면 출근을 안 했기 때문이다라는 이유까지 더했어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응답을 해주는 A를 여러분들이 골라주실 수 있겠네요. 자, 3번으로 가가지고 이번엔 Part 2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art 2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죠? A와 B가 서로 둘이 대화를 나누는 세 턴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A가 맨 처음에 하는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토픽을 알아내실 수 있어요. 짧은 대화지만 무엇에 대한 대화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A가 하는 말을 통해서 캐치하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B가 하는 말을 통해서 B가 이 토픽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입장 혹은 생각, 태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실 수도 있고요. 못한다 하더라도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가 이 말을 받아서 하는 마지막 말에 포인트를 두셔야 돼요. 이 말에 직접적으로 어울리는 B가 하면 어울릴 만한 말을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는 게 Part 2에서 할 일이거든요. 자, 그러면 3번 문제로 바로 갈 건데요. 자, 3번의 단어 보도록 할까요? colleague라고 발음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보지만 마시고 여러분들도 발음을 해보세요. 잘하라고 한 게 아니라 일단 그냥 해보시라 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colleague라는 표현은 직장 동료죠. coworker하고 똑같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3번 문제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3. Have you tried the new Thai restaurant next to the cinema?
자, 이 말에서 중요한 포인트 have you tried예요. 자, 너 가봤니? 이런 얘기예요. try라고 꼭 시도하다. 이렇게만 여러분들 직역 잡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tried a restaurant니까 뭐예요? 가봤느냐? 식당에 가봤느냐라는 건데 새로 만든 태국 음식점이에요. 근데 어디 있어요? Next to the cinema. 극장 옆에 있는 그 태국 음식점, 새로 만든 태국 음식점 가본 적 있니? 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사람은 가본 적이 있다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할 텐데 No, but I love Thai food. Is it any good? 자, no, 가본 적은 없지만, 그죠? 예, 가본 적이 없는 거랑 반대되는 이야기가 but 뒤에 등장을 할 건데 I love Thai food. 근데 나 태국 음식 되게 좋아해 하면서 Is it any good? 괜찮아 거기?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My colleague told me it's amazing. 자, 우리 동료가 나한테 거기 amazing이라고 이야기를 해줬다. 자기의 의견이 아니라 동료가 얘기를 한 걸 보니까 이 사람도 직접 가본 건 아닌가 봐요. 자, 여기에 대해서 한 문장만 말을 하니까 그냥 이 문장에 어울리는 답변을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되겠어요. 괜찮냐? 라고 물어봤더니 우리 동료가 그러는데 되게 괜찮대 라고 얘기하는데 직접적으로 어울릴 만한 답변 A부터 들어볼까요? A. I didn't think it was that great, to be honest.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좋다라는 얘기죠. That great. 그렇게 좋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가본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인데 안 가봤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앞에서 밝혔던 본인의 입장과 일치하지가 않으니까 바로 오답 처리해 주실 수 있고요. B는요. B. Really? I'm disappointed to hear that. 자, 거기 amazing 하되 좋게 이야기를 해줬는데 really I'm disappointed to hear that. 야,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얘기 들으니까 너무 실망스럽다 라고 이야기할 만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바로 오답 처리. C번은요. C. Let's go check it out sometime soon. 자, let's go check it out 했어요. check out 하는 거는 뭔가 확인해 보는 거죠. 그죠? 자, 언젠가 곧 조만간이라는 표현이에요. 조만간 가서 체크하러 한번 가보자. 조만간 거기 괜찮은 곳이라고 하니까 한번 가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문장이 바로 답변이 되겠죠. 고우는 저렇게 동사가 두 개가 나란히 와도 되는 거 여러분들이 당연히 아실 거고요. D번 들어볼게요. D. The noodles were some of the best I've tasted. 내가 먹어본 것 중에서 그 국수는 정말 베스트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 아직 안 가본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Thai food, Thai restaurant 이런 것들을 들으신 분들한테 noodles 그러면 그렇지. 역시 태국 음식은 국수지. 막 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템팅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LC에서 오답이 나왔다라는 것은 대화 혹은 그 문제를 제대로 잘 이해를 하지 못해서 오답에 낚였다라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늘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문장을 이해하셨다면 아마 답변을 C로 잘 골라내 주실 수 있었을 거예요. 자, 대화의 흐름을 이해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합니다. 새로 만든 타이 레스토랑트 가봤냐라는 말에 대해서 안 가봤다라는 게 또 일단 하나의 포인트고요. 그러면서 괜찮다고 하니 자, 이 사람도 직접 가본 건 아니지만 괜찮다라고 들었다. 결론적으로 얘네들은 뭐예요? 그래 그럼 우리 조만간 한번 가보자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둘 다 안 가본 것 같으니까요. 그죠? 자, 그래서 답은 C번으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잘 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4번 문제로 가볼게요. involved라는 표현은 관여하는, 어디에 관련된, 연루된, 혹은 열심인이라는 의미까지로 가지고 있습니다. handle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손잡이지만 동사로는 다루다, 만지다, 처리하다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4번 문제를 또 들어보도록 하죠. Number 4. We've been having technical issues with our network. 자, 우리 네트워크에 테크니컬 이슈즈가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여기서의 이슈는 문제점을 의미하는 이슈죠. 그죠? technical problems라고 이야기해도 같은 상황이겠어요. Yeah, I know. There have been a lot of problems. What should we do? 자, 네, 맞아요.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모두가 다 아는 그런 기술적인 어떤 결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there have been a lot of problems. 게다가 문제점이 한 개가 아니라 되게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What should we do? 우리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상대방은 뭔가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자신의 의견을 내놓을 텐데요. I think we should contact the manufacturer of our system. 자, should라는 거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 문제점을 해결을 하거나 좀 더 나아지게 만들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혹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충고나 조언의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 왜 should가 되겠죠. 이 should라는 말의 조동사의 역할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난 우리가 이러이러해야 할 것 같아. 어떻게 할 것 같대요? Contact the manufacturer of our system. 우리 시스템의 manufacturer, 이거 제작자한테 좀 연락을 해봐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나의 해결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상대방은 이 해결 방안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얘기할 차례죠. A부터 들어볼게요. A. It might be expensive to get them involved. 자, 아마 그들까지 이렇게 연계를 시켜버리면 상당히 비싸질 텐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려를, 이 앞에서 내놓은 해결책 그 자체에 대한 어떤 우려를 표현하는 A가 또 이제 결격 사유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별다른 문제가 없다 하면은 A 표시해 놓으시고 B, C, D가 답이 아닌 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또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요. B 들어보도록 하죠. B. You gave me the contact information yesterday. 자,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해결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해결 방안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 혹은 너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라는 식의 어떤 충고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조동사 should를 썼을 때는 답변에는 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그렇게 하자 말자의 의미를 가져야지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예요? contact information, 뭐 전화번호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메일이나 전화번호 같은 contact information을 당신이 나에게 어저께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방법대로 하자 말자랑 아무 관련이 없기 때문에 바로 답 처리해 주실 수 있습니다. C. C. I disagree. The problem is too much for us to handle. 자, 이렇게 두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앞뒤가 일치하는지 잘 보셔야 되겠죠. I disagree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람의 해결 방안 이대로 하기 싫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이렇게 manufacturer한테 연락하는 건 별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뒤에 나오는 말은 뭐예요? The problem is too much for us to handle. 우리가 처리하기엔 너무 큰 것 같다. too much인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건 앞뒤가 일치하지 않죠. 그죠? 네. I agree 라고 얘기하면서 이 우리 선에서 해결하기는 좀 그러니까 manufacturer에게 연락을 해보자라는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그죠? 아니면 I disagree 하면은 그렇게 not that much, 그죠? 이런 식으로 그렇게까지 much하지 않다. 그렇게까지 뭐 큰 it's no big deal, 그렇게 대단한 일 아니야 라는 상황이면은 앞에 I disagree라고 시작을 해도 되겠는데 지금 상황은 앞뒤가 일치하지 않는 오답이라고 보셔야 되겠어요. 자, D 마저 들어볼게요. D. It's time to start the meeting now.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번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문제를 풀 때 자, 이거 답, 맞았다, 끝 하고 넘어가지 말고 또 틀렸네, 이거 왜 틀렸지? 이렇게 스크립트만 싹 읽어본 다음에 나 이거 알아 하고 넘어가지 말고 늘 하나하나 꼼꼼하게 들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늘 속어법을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 이유가 바로 여기서 드러나죠. 만일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걸로 정답을 표시를 해가지고 틀렸다. 자, 그럴 때는 좀 더 꼼꼼하고 철저한 복습이 필요하다라는 뜻이에요. 너무나 다른 어떤 보기들에 비해서 너무나 동떨어져 있죠. 이거 무슨 얘기예요? 우리 회의를 시작할 시간이야. 완전 쓸모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완전 말도 안 되게 동떨어진 답변으로 내가 체크를 했다. 좀 더 면밀한 복습이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절대 이런 얘기가 답으로 귀에 들어오면 안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죠. 조언이나 충고에 관한 응답을 듣는 거예요. 조언이나 충고할 때는 어떤 조동사를 쓰죠? 바로 여기 나와 있는 should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should에 대해서 응답 어떤 게 나오게 되나요? 그대로 하자, 말자 이런 답변 두 가지가 가능하다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래, 너 말대로 하자. 난 그거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고르시는데 두 문장으로 되어 있어야 하는 앞뒤 당연히 일치해야
해야 되겠고요. 그런 점들 신경 써서 여러분들이 보기를 꼼꼼하게 들으신다면 A가 답이라는 거 금방 아실 수 있겠죠. 자, 이번에 5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 Part 3예요. Part 3는 Part 1, 2의 특징과 4, 5의 특징을 한꺼번에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대화로 시작되는 거는 1, 2의 특징과 같아요. 한 6에서 8턴 정도 되는 대화로 쭉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맨 마지막에 어울리는 답변 찾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대화를 다 듣고 난 다음에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질문에 답을 고르시는 문제를 푸는 그런 파트라는 것이죠. 그 문제를 푸는 게 Part 4, 5의 특징이고요. 자, 그러면 5번 문제로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tenant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세입자를 얘기를 해요. 새 들어서 렌트를 해서 새 들어 살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죠. 임차인, 소작인 혹은 동사로 임차에 살다까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On such short notice. 이 short notice라는 표현이 포인트인데요. 바로 촉박한 통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뭔가 워닝을 주거나 아니면 무슨 노티스를 준 다음에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게 아니라 갑작스런 통보에도 혹은 갑자기라는 표현을 이야기하고 싶을 때 둘 다 이게 포인트죠. 촉박하고 갑작스럽다라는 것. 그걸 여러분들이 short notice라는 말을 통해서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5번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보실 건데요. Part 3는 그 특유의 어떤 구조가 있죠. 자, 그럼 여러분들 뭐부터 생각 딱 나야 돼요. 아, 상황 파악부터 해봐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 하셔야 되겠죠? Number 5. Listen to a conversation between two friends. 네, 두 친구 사이의 대화라고 하네요. I need to find a new tenant for my apartment this month. 자, 나 뭐 해야 되냐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돼요. 내 아파트에 요번 달에 세입자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그 렌트를 받아서 이제 뭔가 그 돈이 필요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이번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돼 라고 얘기를 했더니 What happened to the guy who was renting the place before? 그럼 그 전에 renting the place 했던 사람. 자, 요게 사실 그 앞에서 나왔던 tenant를 풀러서 설명한 말이죠. 그죠? 그러면 그 전에 거기 세입자는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He decided to go traveling for a year in Africa and South America. 아이, 좋겠네요. 네, 그 세입자가 뭐를 결정했냐면 go traveling for a year. 와우, 1년 동안이나 Africa and South America로 여행을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을 비운 것이죠. It might be difficult to find someone on such short notice. 그렇죠. 아마 되게 어려울 거예요. 뭐가요? 그렇게 갑자기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어려울 거예요. 당장 들어오세요.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좀 어렵긴 하겠네요. That's what I'm worried about. Do you know anyone who's looking for a place? That's what I'm worried about. 그게 내가 걱정하는 거야. That's what I mean. 그 말이 내 말이 그 말이야. 하면서 너 어떤 사람 아느냐? 어떤 사람이에요? Who's looking for a place. 혹시 뭐 어디 살 집 구하는 그런 사람 아냐? 라고 물어봤더니 I can't think of anyone at the moment, but I'll let you know if I do. At the moment는 무슨 뜻이죠? 네, now예요. 그래서 지금은 생각나는 사람이 없네요. 그러면서 하지만 내가 if I do 하면은 뭐야? think of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나게 되면 I'll let you know. 알려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가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확인을 해볼까요? Question. What is the main topic of the conversation? 자, 메인 토픽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메인 토픽을 물어봤기 때문에 보기는 명사 형태로 등장을 하게 될 것이고요. 메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만 보시면 돼요? 큰 그림만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큰 그림이 중요한 거지 세입자가 아프리카에 가요, 뭐 남미에 가요 이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하나 들어보면서 메인이 되는 토픽, 가장 큰 그림이 되는 토픽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A. The difficulties of finding a place to rent. A place to rent, 어떤 대여를 할 만한 장소를 구하는 그 어려움에 대해서 지금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전혀 아니죠. 자, B번 가볼게요. B.
The plan to travel in Africa and South America. 제가 메인 문제를 접할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수업 시간에 늘 강조드리는 것 바로 뭐예요? 디테일에 나온 표현들이 보기에 등장하는 경우는 절대 답이 될 수가 없다라고 늘 말씀을 드리죠. C는요? C. The woman's problem with a new tenant. 사실 다 좋을 뻔했는데 일단 시작 부분에서 뭐가 틀렸어요? 바로 여자의 문제점이 아니라는 점이 포인트죠. D는요? D. The man's search for an apartment occupant. 자, 앞에서 나왔던 new tenant라는 표현을 이렇게 paraphrase 해가지고 나왔죠. 그죠? 남자가 그 아파트에 들어가 살 사람을 찾고 있음이 지금 전체 대화에서의 가장 메인 토픽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 다음 문제로 가서 이번에 part 4입니다. part 4, 5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가 흔히 담화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거는 영어로 하면 덕이에요. 그죠? 그래서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마치 연설이나 강연을 하듯이 이야기를 하는 그런 글을 듣고 나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시는 파트가 바로 part 4, 5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예측하시다시피 4 약간 더 짧고요. 얘는 아주 대놓고 길고요. 둘의 차이 어디에 있어요? 4 같은 경우는 한 담화 듣고 한 문제. 자, 그런데 5는 뭐예요? 한 담화 듣고 두 문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는 차이점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요. 4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6번 문제인데요. 여기 issue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아까 우리 technical issue 나왔었는데 issue 알아요?가 아니고요. 자, issue에는 또 다른 뜻이 있어요. 바로 정기 간행물. 주기적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정기 간행물이라고 하죠. For example, 잡지, magazines, newspaper 같은 것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호를 얘기를 하는 거죠. 10월호, 11월호, 12월호, 오늘자 신문, 내일자 신문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호를 얘기하는 표현이고요. contributor 하면은 뭐냐면 기고자. 그러니까 어떤 잡지 같은데 내 글을 싣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기고자. 혹은 정말 말 그대로 contribute 하는 사람, 기부자. 혹은 토론자, 어디에 참석하는 사람, 거기에 대한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 다양하게 쓸 수 있는데 앞뒤 문맥에 따라서 만일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언론, 잡지 혹은 뭐 출판사 이렇게 되면은 이제 기고자, 글을 쓰는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6번 문제 함께 들어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죠. Number 6. Good morning, everyone. 자, Good morning everyone을 딱 듣자마자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바로 이 앞으로 진행이 될 담화는 사람들을 모아 앉혀놓고 하는 일종의 어나운스먼트가 되겠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바로 알고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어떤 어나운스먼트인지 앞부분을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아실 수 있겠죠. As you are aware, the 40th anniversary of the magazine's founding is coming up in 5 months. 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하는 거 보니까 이미 같은 무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40번째 anniversary, 그 어떤 기념인 거죠. 그죠? 뭐의 기념이냐면 그 잡지 창간 40년, 그 기념이 coming up in 5 months. 그랬어요. 5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We want to do something special to celebrate, and we were thinking of an anniversary issue. 자, 그래서 우린 뭘 하고 싶어 해요? Something special, 뭔가 특별한 거를 하는 거죠. 왜 그런 걸 해요? To celebrate, 기념을 하기 위해서 뭔가 특별한 것을 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뭘 생각을 했었냐면 anniversary issue, 즉 뭐예요? 창간 특집호 같은 거 아시죠? 그죠? 그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하고 있대요. It will have a special cover, some articles by star contributors, and a special pull-out poster celebrating its publication history over the course of the decades. 우리도 보통 이런 어떤 창간 기념호 같은 거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시게 되면 뭐 이것저것 많이 실려 있잖아요. 자, 그것이 뭐냐면 뭔가 special cover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스타 기고가들의 articles, 그 다음에 뭐예요? 포스터까지. 근데 어떤 포스터이냐면요. 기념하는 거예요. 뭐를요? Its publication history. 그
출판된 어떤 역사를 기념하는 거죠. Over the course of the decades. 그죠? 40년이나 됐으니까 그간의 어떤 그 히스토리를 기념하는 그런 포스터 같은 것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다네요. 굉장히 알찬 구성이죠? We will also put a few celebratory videos on the website, along with some photos of the team. 그리고 또한 했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이 또한이죠. 그러니까 이거 넣을 거예요 하면서 우리가 anniversary issue에 뭐가 포함이 되어 있다. We will also 했으니까 또 뭘 포함을 하겠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애초에 알고 문장을 들으실 수 있는데요. Put a few celebratory 하면은 뭔가 기념하는 videos, 영상 같은 거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축하합니다. 창간 40년 축하합니다 하는 그런 영상 같은 것들을 웹사이트에 올릴 거고요. 뭐와 더불어서요? Some photos of the team. 그랬어요. 그 외에 40년, 출간한 지 40년 됐어요. 그러면은 왜 어떤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같이, 왜 드라마 같은 것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마지막이나 이럴 때 보면은 다 같이 그 스태프 멤버스까지 다 모여가지고 같이 막 사진 찍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어떤 팀들의 사진까지 다 해가지고서는 실으려고 한대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웹사이트에다가 실으려고 하네요. Let's discuss ideas for the anniversary articles. anniversary article에 대한 아이디어를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하면서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밝히고 이 담화가 끝났네요. 자, 문제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Question. What can be inferred about the magazine? 자, 매거진에 대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infer 문제의 특징이 뭐였죠? 대놓고 딱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 이렇다라는 걸 알 수 있어 라고 추론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보기에서 골라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A부터 한번 보기를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 The current team has worked for the magazine for 40 years. 40년이라는 표현이 나오긴 나왔어요. 이 잡지가 지금 창간된 지 40년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나왔었지만 팀이 40년, 일한 지 지금 40년 됐다라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건 바로 오답 처리해 주실 수 있는데 우리 시험에 상당히 빈번하게 나오는 오답의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들은 단어 하나, 저기서 들은 단어 하나 이렇게 한 문장에다 집어넣어 놓으면 그렇게 템팅한 오답이 됩니다. 예. 자, 이런 것이죠. 팀 마지막에 나왔었죠. 분명히 나 팀 아까 들었어, 팀. 그리고 40년도 들었어. 매거진도 나왔어. 그러면 너무 그럴싸한 거예요. 이게 답인가? 이렇게 되는 거죠. 조심하셔야지 돼요. 자, B번 들어보도록 하죠. B. The magazine will post some pictures of its staff. 그렇죠. 팀의 몇 장 사진들까지 우리 웹사이트에 그 비디오랑 같이 올린다 그랬었잖아요. 자, 이게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C 들어보도록 하죠. C. The star contributors have not written for the magazine before. 자, star contributors들은 그 잡지에 한 번도 글을 쓴 적이 없다? 그런데 어떻게 star contributors가 되겠어요? 그죠? 네, 그리고 이런 이야기는 전혀 나온 적도 없었고요. 그죠? 자, 그 다음 D. The articles are mainly written for an online audience these days. 자, articles는 주로 누구를 위해서 쓰여지느냐? 온라인 audience를 위해서. 요새는 다 온라인 audience를 위해서 웹사이트라는 말이 분명히 나오긴 했어요. 하지만 이런 이야기는 나온 적이 없으니까 바로 오답 처리해 주실 수 있고 답은 B번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좀 긴 한 4, 5 정도 되는 장편의 어떤 담화를 여러분들이 듣고 문제를 푸는 파트 4 끝났다면 이제 파트 5로 가보도록 하죠. 얘는 대놓고 길어요. 그 긴 거를 여러분들 지치지 말고 잘 내용을 파악하신 다음에 2개의 문제를 푸셔야지 되는데 자, 4하고 5의 가장 큰 특징 뭐였죠? 2번씩 들려준다라는 점이었죠. 그 2번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시면 정말 문제 푸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4, 5의 특징 또 하나 뭐 있었죠? 바로 어휘가 좀 어렵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이렇게 뭐가 많죠? 그래서 우리 체크를 해보면 lawn이라고 발음을 할 거예요. C를 거꾸로 한 발음이 길게 쭉 늘어지는 lawn은 잔디밭, 잔디구장을 이야기하는 표현입니다. climate 하게 되면 기후고요. illogical 하면은
벌써 이 앞에 부분이 로직의 반대말을 의미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비논리적인 혹은 터무니없는 이라는 표현이고요. enormous 하면은 막대하고 아주 거대한, ornamental 하면은 ornament 자체가 장식품이잖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형용사형 어미가 붙으면서 장식용의 라는 표현이 되고요. landscape가 뭐죠? 바로 조경입니다. 이렇게 정원을 가꾸고 하는 건데 landscaper 했으니까 조경을 하는 사람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residential 했습니다. 역시 형용사네요. 그래서 주거용의 라는 표현이고요. reflect는 무언가 이렇게 비추는 거예요. 뭐 거울에 비추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반사하다의 표현도 되고요. 무언가를 그렇게 비추어서 거울에 비추듯 해서 반영하다라는 의미로도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7, 8번 담화 우리 함께 들어보도록 할게요. Number 7 and 8. We are seeing a trend toward the removal of lawns in several regions of North America. 자, 우리가 지금 무엇을 맞닥뜨려 있냐면 어떤 트렌드죠. Toward the removal of lawns 그랬어요. 잔디밭이 점점 없어진대요. 몇몇 지역. 근데 어디에는 몇몇 지역? 북미의 몇몇 지역에서 잔디밭이 없어지는 쪽으로 이렇게 가는 그 트렌드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참 북미 하면은 이렇게 집들 있고 잔디밭 앞에 쫙 이렇게 있고 하는 것이 굉장히 티피컬한 어떤 풍경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당히 놀라운 현상이죠. This has been brought on in part by climate change. 자, in part는 중간에 그냥 끼워 넣은 삽입구예요. 일부는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냐면 바로 climate change, 기후 변화 때문에 그 일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일부는 이 기후 변화 때문에 일어나는데요. Some regions now regularly experience the results of climate change, with very hot, long summers. 그래서 어떤 몇몇 지역들은 이제 regularly experience예요. 심지어 이제는 뭐 특이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뭐를요? The result of climate change. 그 기후 변화의 어떤 결과를 아주 그냥 정기적으로 계속 겪는 거죠. 뭐와 더불어서요? Very hot, long summers. 그래서 어디가 너무 이상적으로 기온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가뭄이 생기고 비가 전혀 안 오고 이런 것들, 그런 이상 기후들을 우리가 많이 접할 수 있는데요. Many now feel it's illogical to have a lawn, as it takes an enormous amount of water to keep your grass green. 자, 이 이유가 뭡니까? 어떤 무언가가 어떤 조건이나 요소 같은 것들이 들다 혹은 소요되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take 동사인데요. 그래서 너무 많은 양의 물이 드는 거죠. 뭐 하는 데 있어서요? 그 grass, 잔디를 green, 이렇게 초록 색깔로 파릇파릇하게 신선해 보이게 유지하는 데는 너무나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렇게 가뭄이 있고 너무 덥고 긴 여름 때문에 물이 부족한데 잔디에, 뭐 소위 말해 잔디 따위에 이렇게 많은 물을 들이는 것은 illogical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And so people are having lawns replaced with plants or shrubs that require little water, or even ornamental rock, stone, or gravel. 그래서 사람들은 다 대체를 하는 거예요. 이런 잔디가 아닌 어떤 플란트 같은 식물이라던가 아니면 관목 같은 것들 상대적으로 잔디보다는 좀 덜 물을 먹는 이런 아이들 그리고 심지어는 뭘로도 바꿔요. ornamental rocks 그러니까 한마디로 장식용 돌이라든가 stone or 자갈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아예 물을 안 먹는 애들로 바꾸고 있다라는 것이죠. Many are even using their land to grow vegetables and fruit trees which serve a better purpose than grass.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심지어 뭐도 해요. 이렇게 바꾸는 거에서 멈추지 않고 그들의 땅을 vegetables나 fruit tree 같은 것들을 심는 데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훨씬 잔디보다는 더 better purpose, 더 나은 어떤 목표를 위한 것들이 되겠죠. 그죠? 그냥 잔디 이런 것들, 장식, 뭐 식물 이런 것들은 그냥 보고 끝나는 것이지만 그게 아니라 vegetables나 fruit trees를 이렇게 심게 되면 수확물들이 있잖아요. So, it is an interesting time for landscapers in these regions, as we are challenged with coming up with ideas that take climate change into consideration.
So 하면서 화제의 전환을 여러분한테 암시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 상당히 굉장히 interesting time입니다. 누구에게 있어서요? 그 조경하는 사람들, 이 지역의 조경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interesting한 시간입니다. 그 interesting이라는 게 늘 즐겁고 막 이렇게 흥미진진한 이렇게만 사용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의역을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왜 interesting한 타임이냐? As we are challenged. 그죠? 뭔가 이렇게 도전을 받고 있으니까요. When coming up ideas with ideas. 어떤 생각이 떠올라야지 돼요. 뭐에 대해서요? 이런 기후 변화를 고려를 한 아이디어들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어떤 challenges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조경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interesting한 시간입니다. But at the same time, people still want yards or gardens that are attractive. 자, 그런데 기후가 바뀌어서 이렇게 많은 물을 잔디에 쓰기 싫어. 뭐 어떻게 무슨 작물을 심어. 하지만 동시에 사람들은 또 여전히 무엇을 원합니까? 가든을 원하는 거죠. 멋있는 정원. 이런 거에 목숨 거는 사람들 아주 많습니다. The same applies to public parks or grounds surrounding commercial or residential buildings. 이런 어떤 것들은 똑같이 어디에도 적용이 되냐면 public parks, 그죠? 예, 그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는 공원이라던가 아니면 땅이지만 commercial, 상업 건물 혹은 주거용 건물로 둘러싸인 그런 개인이 소장하는 땅이 아닌 곳에도 다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And another truth is that people no longer want to spend so much time doing lawn care, which due to rising water prices can also be expensive. 자, 또 하나 그리고요. 다른 또 사실이 하나 더 있는데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뭐 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아요?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뭘 사용해요? So much time doing lawn care. lawn care, 그 잔디를 가꾸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이제 쓰기를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건 뭐 때문이에요? 물값이 오른 것. 예, 또 이제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또한 물값이 오른 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시간을 쓰고 싶지 않아 한다고 하네요. So, we as landscapers need to reflect these consumer trends in our designs. 그래서 우리는 이제 랜드스케이퍼스로서 이러한 고객의 니즈들, 그렇죠? 고객의 트렌드를 우리의 디자인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상당한 그 변화예요. 그죠? 예, 기후 변화가 오면서 물값도 너무 비싸지고 지금 사람이 쓸 물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잔디밭을 이렇게 유지한다라는 것은 너무나 일러지컬한 일이다. 라고 해서 그것들이 막 이렇게 관목처럼 물을 좀 덜 먹는 아이들로 바뀌고 심지어는 이제 뭐 돌같이 아예 물을 안 써도 되는 것들로 바꾸거나 혹은 이제 물가가 많이 상승을 하면서 작물 같은 거 혹은 뭐 과실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나무를 심거나 그래도 여전히 정원은 예뻤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녹여내야 된다라는 그런 조경업자들의 어떤 애환을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담화였네요. 자, 그럼 우리 문제를 들어보실 건데 Part 5의 또 하나의 특징 하나 더 알려드리죠. 뭐예요? 문제가 뭐가 나올지 여러분들이 예측할 수 없다라는 점입니다. 다른 데서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그 몇 번 문제다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 하는 거를 알 수 있는데 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셔야 되죠. Question number 7. Why are many North Americans replacing their lawns? 자, 6화 원칙 문제네요. 이와 같이 의문사 의문문으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밝혀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이유예요? North Americans들이 잔디밭을 대체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자, 이렇게 6화 원칙 문제의 특징은 뭐죠? 여러분들이 담화를 잘 이해하고 문제를 잘 이해하셨다면 그 답의 내용을 서술할 수 있어요. 사실 한국말로 서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기에서 찾아내셔야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A부터 보기를 들어볼 건데요. A. Rising food costs are forcing them to grow their own produce.
자, 여기서의 produce라는 거는 바로 그 농수산물을 얘기를 합니다. 농산물 같은 걸 얘기를 하는데요. 그 음식물, 식료품 가격의 증가가 사람들에게 너무 이렇게 먹거리를 사는 게 너무 비싸져가지고 이런 프로듀스를 자기들이 직접 재배를 해서 먹어야 되게끔 만들었다는 얘기인데 단순히 이것만이 아니죠. 그죠? 이거는 그렇게 바뀌는 어떤 트렌드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나온 것이지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잔디밭을 이렇게 대체를 하고 있는 건 아니었죠. B. Weather changes have made them less practical to maintain. 그렇죠. 지금 전체적으로 잔디밭이 없어짐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뭔가가 하나의 또 이유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climate change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둘이 이렇게 붙어 있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걸 메인테인 하는 것이 less practical 하다. 이것이 바로 답이 되겠고요. 그럼 CD가 답이 아닌 것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C는 C. Lawns are susceptible to damage by insects. 자, 인섹트는 뭐예요? 벌레예요. 그래서 자, 이런 잔디밭들은 그 벌레의 어떤 해충의 영향을 받기 쉽기 때문이다. 자, 그런 이야기, 벌레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걸로 여러분들이 만일에 예를 들어서 조금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든다. 그럼 너무 많이 못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담화를 조금 더 여러분들이 깊이 분석을 하면서 복습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D번 들어보도록 하죠. D. Regulations have made it more difficult for homeowners to grow lawns. 자, 어떤 규제, 야, 역시 첫 단어 듣자마자 이거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드시죠? 어떠한 규제도 있지 않았어요. 규제가 그 어떤 집주인들이 잔디밭을 기르기에 더 힘들게 만든다? 이런 이야기, 규제에 대한 이야기, 법률 이런 얘기는 단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기 때문에 바로 오답 처리하실 수 있겠고요. 자, 8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Question number 8. What is correct according to the talk? 자, correct 문제는 뭐죠? 바로 OX 퀴즈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고 전면에 드러나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주셨던 그 내용 안에서 맞는 거를 골라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A부터 보기 들어볼 건데요. A. Climate change is causing shorter summers in some places. 기후가 변하는 것이 어떤 지역에는 더 짧은 여름의 어떤 원인이 된다? 요새 여름이 너무 짧아졌어. 이게 바로 기후 변화 때문이야. 이런 거를 발생한다라는 이야기는 전혀 나온 적이 없었죠. B번. B. Keeping up a lawn requires less water than a garden. 정원보다 어떤 잔디밭을 가꾸는 것이 더 물이 적게 듭니다. 사실 런이나 가든이나 큰 차이가 없고요. 이렇게 둘을 비교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바로 오답 처리해 주실 수 있고요. C는요. C. Yards decorated with rocks are becoming more popular. 그렇죠. 지금 전체적인 트렌드의 변화가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잔디를 파랗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막대한 양의 물을 쓰는 거는 말이 안 된다 하면서 이렇게 돌이라던가 아니면 자갈 같은 걸로 장식을 하는 게 점점 더 파퓰러해지고 있어요 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정확하게 전면에 대놓고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정답 처리해 주실 수 있고요. D번은요. D. Landscapers have fewer jobs due to the trend away from lawns. 자, 트렌드가 잔디밭에서 멀어지는 것 때문에 랜드스케이퍼들이 잡이 없어져요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은 없었죠. 그래서 이러한 트렌드 때문에 이런 트렌드와 그래도 아직까지 사람들의 니즈와 이런 것들을 리플렉트를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한 거지 잡이 없어졌어요 라는 이야기는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바로 오답 처리해 드릴 수 있죠. 자, 이렇게 우리 12월 적중 예상 특강을 통해서 파트 1부터 5까지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어떤 문제들로 구성되어져 있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틀린 문제 반드시 다시 복습하셔야 되겠죠. 하지만 맞은 문제라고 와 맞았다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죠. 조금이라도 내가 안 들렸던 부분이 있더라든가 아니면은 좀 이렇게 기가민가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까지 꼼꼼하게 복습 잘 해주시고요.
또 중요한 것은 그 문제 자체가 아니죠. 똑같은 문제가 나올까 봐 공부를 하는 거 아니니까요. 어휘 잘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LC를 위해서는 소리까지 신경을 써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대충 읽고서는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소리와 음원에서 들린 소리가 다를 경우에 여러분들은 쉽게 매칭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기고, 그러면 여기에서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그러면은 이제 못 듣는 게 늘어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매칭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정확한 소리를 알고 있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서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점수 잡는 Hackers.